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왕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고공농성 10일째를 맞아 오늘 전면 파업을 벌였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를 막기 위한 배수로 정비 사업에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취재했습니다. 울주군 온야급 대운산 자락에 일반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1인 2역을 하며 수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검거됐습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땅값이 세종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막바지 아파트 분양이 한창입니다. 분양가가 높지 않은 데다 미분양 물량도 많아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은퇴한 지 3년 만에 복귀해 전국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경보여왕 김미정 선수를 피플앤 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금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연말로 접어들면서 울산 지역에 막바지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도 많은 상태여서 선택의 폭은 한층 다양해진 상황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모처럼 혁신도시가 아닌 중구에서 아파트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태화강과 동천이 만나는 지점에 이 아파트는 1112세대로 90%가량이 84제곱미터, 즉 33평 이하 규모입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로 아주 인접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생활 편의 시설도 아주 우수합니다. 조합원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북구 강동 블루마시티에서도 중소형의 440세대가 마지막으로 일반 분양됩니다. 풍광이 좋은 해안까지만 최근 잇따른 도로 개설로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기존의 국도 31호선 외에도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까지 전용도로 개통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약 10분에서 15분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이달에 분양된 신규 아파트만 5개 단지에 3천 가구로 지역적으로 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에는 보금자리 주택인 문수대시양이, 북구에는 부르마시티 2차 프로지오가, 중구에는 혁신베르디움과 강변 이편한 세상, 그리고 남구에는 에코아이츠가 분양 중입니다. 12월로 예정됐던 혁신도시 내 KCC 스위체는 내년 3월로 분양이 연기됐습니다. 올해 아파트 신규 분양은 사실상 이달로 모두 마감되지만 미분양 물량 또한 3,000세대 이상 남아있어서 수요자 측면에서는 선택의 폭이 한층 다양해진 상황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고공농성 10일째를 맞아서 오늘 전면 파업을 벌였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 2명이 고공농성에 들어간 지 열흘째. 철제 지지대가 올라가며 장기 농성을 준비합니다. 철탑 아래에서는 오늘 전면 파업을 벌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를 주축으로 금속노조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3,000명 신규 채용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반정연안을 우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금속노조는 최근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농성장을 찾고 있는 만큼 비정규직 문제를 대선 쟁점으로 만들며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노사와 비정규직 지회가 참여하는 특별교섭은 잇따라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규직 노조의 대의원 대회 일정 등으로 2달 이상 교섭이 열리지 못했고 박현재 지회장의 체포 이후 갈등의 골이 깊어져 다음 달 5일 협의가 시작될지 미지수입니다. 회사는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촉구하고 있고 한전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며 송전 철탑에서 내려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비정규직 문제를 대선과 연계해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어 해결책을 찾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초등학교 여학생이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여학생이 쓴 유서를 토대로 학교에서 왕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린 여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규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모 양이 자신의 방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쓰러진 채 발견된 것 어제 오전 8시쯤. 친구들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유서를 남긴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어머니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 양은 집 근처 병원에서 위세척을 받은 뒤 이곳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양은 유서에서 자신은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 양 부모는 딸이 왕따 등 집단 따돌림을 당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는데도 학교 측이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리고 재수 없다, 더럽다, 또 뭐 아이들 여러 명 있으면 그 아이를 다 몰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학교 측은 그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전혀 그걸 왕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딸의 간의 지내는 속에서 발생된 거거든요. 울산시 교육청은 이 양이 친구들과 서로 단점을 지적하는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걸로 보고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서로 단점을 지적해서 그 단점을 고쳐가지고 친구끼리 잘 놀아보자. 똑같은 내용을 지적을 했던 모양이더라고. 네가 머리를 좀 자주 안 감는 것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양 부모는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왕따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중구의 한 공사장이 안전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동 민원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시가지 상습 침수를 막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중구청이 추진하는 배수로 정비 사업 공사 현장. 크레인이 육중한 H빔을 끌어올려 땅속에 박습니다. 하지만 안전 펜스와 분진막은 물론 안전 요원도 없어 어디가 인도고 어디가 공사장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문을 열어놓으면 자꾸 먼지 다 들어오고 그 망치 소리, 소음 소리, 기계 소리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 어떤 때는 막 정신경이 막 날카로워지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굴착기가 신호등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영업장 피해도 커지자 한 이삿짐 센터에선 사다리차를 펼쳐놓고 2주일째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들어가가 주차도 해야 되는데 주차 공간도 없고 영업용차로 도로에 내놓으면 스티커가 맨날 끊깁니다. 하루하루 끊기가 스티커가 지금 발부되는 몇 장 있고. 시공사는 공사장 여건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고 중구청은 빗발치는 민원의 이유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분진망 같은 경우는 위로 높이 올릴 수 없는 게 위에 전주에서 가정집들에 들어가는 전선들이 너무 많아서 영업 손실 보상을 이제 책정해가지고 좀 줬는데 전체적으로 또 전부 다 이제 보상을 요구하니까 이래가지고 보상이 한계가 없다.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시공사는 주민을 공사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가운데 공사장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울주군 온양읍 대운산 자락에 일반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개 공장이 개발 과정에서 부도가 나서 흉물이 된 곳입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주군 온양읍의 한 야산. 산기슭에 공장을 만들다 부도로 방치되면서 비만 오면 토사가 휩쓸려 내려옵니다. 바로 옆 자동차 부품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던 이곳도 5년째 방치되면서 대형 철골 구조물은 녹이 슬고 흉물로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대운산 자락에 일반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장 1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농경지가 사라져 주민들의 삶터가 위협받고 소음과 분진, 폐수 등 환경 훼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뭐 토사라든지 오염 피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은 그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은 우리 동네에서 못 살고 쫓겨나야 되겠죠. 주민들은 이처럼 개별 공장들이 방치된 상황에서 산업단지가 들어서 똑같은 일이 재현된다면 마을 전체가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며 공단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관련 법에 따라 심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산업단지 특례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 검토하여 신중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는 29일 열릴 일반 산업단지 입지 최종 심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땅값이 전국에서 세종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땅값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 땅값은 0.13%가 올라서
0.51%가 오른 세종시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울산시는 온산 국가산업단지 내 당월지구 23만 제곱미터를 공영 개발 방식으로 직접 산업단지로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월지구는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항만 배후단지 예정지에서 제척하면서 산업단지가 가능하게 됐으며 오는 2014년 9월 착공해 2016년 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울주군 신청사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 입지 적정성이 낮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울주군은 당초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울산시 의회가 오늘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정부와 대통령이 지난 1999년부터 세 차례나 약속한 공업 역사박물관 건립을 이행하고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도 이를 선거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금메달 50개를 획득하고 처음으로 전국시전 종합 14위를 달성한 울산 선수단에 반가운 얼굴이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3년여 만에 돌아와 당당하게 금메달을 거머쥔 여자 경보의 김미정 선수를 비프렌 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전국체전 여자 일반부 20km 경보 경기가 열린 대구 스타디움. 가장 먼저 결승점을 통과한 주인공은 울산시청의 경보 여왕 김미정 선수였습니다. 이번에 또 금메달 따셨잖아요. 네. 그 금메달 따게 되신 소감은 또 어떠세요? 네,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시합을 해서 아마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대를 1등 할 거라는 기대는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뿌듯하고 만족하고 그런 시합이었어요. 1998년 장거리에서 경보로 종목을 바꾼 김미정은 불과 넉 달 만에 한국 기록을 경신하는 등 지금까지 18번의 한국 신기록을 작성해 신기록 제조기로 불렸습니다. 지난 2008년 전국체전을 끝으로 결혼과 함께 돌연 은퇴를 선언한 김미정은 3년여 만인 지난 3월 다시 울산으로 돌아왔습니다. 할 만큼 했다 생각해서 이 정도면 되겠구나. 그만두고 이제 아기를 낳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제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막 기분도 막 우울해지고 이런 찰나에 강재호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망설이긴 했지만 좋은 거예요, 저는. 1년만 하자고 시작했다는 김미정은 이제 기록 경신은 물론 한국 육상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제 앞으로 또 이 울산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계획이 있으실 거고 또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일단 다시 한번 불러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제 기록에 한번 더 도전해보고 싶어요. 네.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을 이어가며 후배들의 앞길을 만들어주겠다는 돌아온 경보 여왕 김미정의 노력이 아름답습니다. 피프렌 뉴스 김혜진입니다. 제17대 울산경찰청장에 황성찬 경남청장이 내정됐습니다. 경남 창원 출신으로 경찰대 1기인 황 청장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과 경찰청 보안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김호윤 현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전보됐습니다. 감사원은 계약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남구청에 대해서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남구청이 2년 전 모 업체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업체 측이 매달 제출하는 정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해당 업체가 직원 임금 7,800만 원을 부풀린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지법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시 사무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는 돈을 줬다는 증언밖에 없어 피해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8월 현대자동차에서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박현재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또 지난 18일부터 고공 농성 중인 비정규직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철탑에서 내려오자마자 구속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쯤 북구 모 대기업 구내에서 성착장으로 이동하던 수출용 I-30 승용차와 납품업체 직원 38살 송모 씨가 몰던 4.5톤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i30 안에 타고 있던 직원 58살 남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 씨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은 점으로 미뤄 졸음 운전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오늘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학생 신분을 감안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18살 윤모군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5시쯤 울주군의 한 초등학교에 들어가 교사 책상 서랍에 있던 신용카드와 현금을 훔쳐 옷을 사는 등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지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45살 박모 여인을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구치소에서 알게 된 45살 김모 여인에게 김종숙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면 매달 20%를 이자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28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종숙은 박 씨가 만든 가상인물로 박 씨는 1인 2역을 하며 김 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42살 박모 씨와 종업원 등 모두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부터 북구 호계동 5층 상가 건물에 모두 10여 개의 밀실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구 무룡산에서 중구 이파산 그리고 울주군 범서 이익길과 남구 솔마길 등 75km를 연결하는 울산 어울길이 완공됐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1월부터 10억 원을 들여서 울산 어울길 조성을 했으며 내일 오전 10시 30분 타운 아파트 옆 척화천 일대에서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2012 대한민국 청소년 가요제가 모레 저녁 7시 울산대학교 특설무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는 청소년 가요제는 200여 개 팀이 참가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전국의 7개 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놓고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H.O.T 출신인 토니안의 사회로 진행되는 청소년 가요제에는 제국의 아이들과 에이핑크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유니스트와 울산 상공회의소,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오늘 국제석유거래소 설립 검토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세계적인 트레이딩 전문가와 석학들이 참가해 동북아 지역의 원유 시장 전망과 울산의 거래소 구축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오늘 중대재해예방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 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천여 개의 유해 화학물질과 위험물 제조 취급 사업장을 자체 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은 상시 점검과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박맹우 시장은 오늘 대구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울산공고 야구부를 만나 격려했습니다. 지난 2009년 창단한 울산공고 야구부는 3년 만에 전국대회 첫 승을 거둔 뒤에 4강전까지 올라가 그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울산시와 한국천문연구원이 마련한 제3회 울산 전파 천문대 공개 행사가 오늘 울산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천체 망원경을 통해 별자리를 관찰하고 천문대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울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울산 지역 공기업과 한데 처음으로 날씨 경영을 인증받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빗물을 이용해 연간 500톤에 달하는 상수도 사용량을 줄이고 날씨 변화에 따라 야외 수영장 개장 시기도 조절하고 있습니다. 세계 신발업계 3위인 인도네시아 KMK 글로벌 스포츠그룹 송창근 회장이 오늘 목요일 울산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단돈 $300로 신발 사업을 시작해 2만 명이 일하는 그룹으로 키워 신발왕으로 불리는 송 회장은 학교 발전 기금 $100,000도 기탁했습니다. 오늘은 포근한 가을 날씨를 보였는데요. 이상미 캐스터, 내일은 가을비 소식이 있다고요? 네, 내일은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최고 40mm의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늦게 그치겠고 모레는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는 강한 바람이 부니까요. 나들이 계획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세탁은 마르기 쉬운 빨래로 실내에서 건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능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머리를 맑게 해주는 차나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제철 음식을 간식으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으로는 대체로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고 한낮으로는 서울이 16도, 춘천이 15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도 강한 바람과 함께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8도가 되겠고 한낮으로는 21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급변하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형, 왜 그래요? 형 요새 바빠 죽겠다. 아삭김치 먹고 힘내세요. 아삭 땅내 스타일. 지펠만의 3중 메탈 냉각으로 김치 맛을 살렸다.